조선 역사상 가장 잔인한 왕이 누구냐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세조를 떠올리실 겁니다. 조카의 왕위를 빼앗고 그 조카를 죽이고 조카를 지키려던 충신들은 능지처참에 처하고 그 가문의 삼족을 멸했습니다. 자신의 친한 벗이었던 사돈마저 칼 앞에 세웠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요, 이 세조가 유독 한 사람만은 끝내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죽이지도 못했고 굴복시키지도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단종의 아내 정순왕후 송씨입니다. 왜였을까요? 조카도 죽이고 친구도 죽이고 형의 혈육까지 전부 지워버린 세조가 왜 이 한 여인만은 손대지 못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정순왕후의 이야기, 아마 오늘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이 여인이 왜 세조보다 강했는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꼭 한번 눌러주세요. 이런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때는 1454년 음력 1월 22일입니다. 전라도 정급 출신의 15살 소녀 하나가 한나라의 왕비가 됩니다. 열양부원군 송현수의 딸 송씨. 조선왕조실록은 이 소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품이 온화하고 검소하며 효성이 지극하여 가히 종묘를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요. 남편인 단종은 한 살 아래 14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세상의 무게를 모르는 소년과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혼례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람이 누구였느냐는 겁니다. 다름 아닌 수양대군이었습니다. 훗날의 세조요. 표면적으로는 조카를 위하는 다정한 큰아버지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속내는 전혀 달랐습니다. 정순왕후 송씨의 고모가 세종의 막내 아들 영흥대군의 부인이었거든요. 수양대군 입장에서는 이 혼인을 통해 왕실인척 네트워크 안에 자기 사람을 심는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동시에 단종에게 강력한 외척 세력이 생기는 걸 원천 차단하는 포석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송씨가 왕비로 간택된 그 순간부터 이미 이 소녀의 비극은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은 알지 못했겠지만요. 왕비의 자리에 앉은 지 겨우 1년 5개월, 각 고승축 5년 윤 6월, 수양대군은 마침내 칼을 빼듭니다. 단종은 왕위에서 물러나 상왕이 되고 정순왕후는 의덕왕대비라는 호칭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름만 남은 빈 왕관이었습니다. 실질적인 권력은 전부 세조에게 넘어간 상태였으니까요. 그리고 2년 뒤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습니다. 칠리사카 57년 6월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우리가 사육신이라 부르는 6충신이 단종보기를 도모하다 발각됩니다. 세조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사육신은 능지처참에 처해지고 관련자들의 삼족이 멸해졌습니다. 그리고 세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상황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등시키고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보냅니다. 정순왕후도 군부인으로 격하되어 궁에서 쫓겨납니다. 18살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교 2학년 나이의 소녀가 하루아침에 왕비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슴이 무너지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유배 가는 단종과 정순왕후가 마지막으로 만난 곳, 청계천 위의 작은 다리, 영도교입니다. 단종 17, 정순왕후 18.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종은 그 다리를 건너 영월로 떠났고 정순왕후는 다리 위에 서서 남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을 겁니다. 갈 곳을 잃은 정순왕후는 동대문 밖 숭인동 청룡사 근처에 초함을 짓고 시녀 몇 명과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시녀들이 동냥해온 것으로 끼니를 입고 명주를 짜서 댕기, 저고리깃, 옷고름 같은 것들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왕비로서 비단 옷을 입던 손으로 이제 시장에 내다 팔 물건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순왕후에게는 매우 묘한 명을 내립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신부는 노비이나 노비로서 사역할 수 없게 하라. 아무도 범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신부는 최하층인 노비로 떨어뜨리되 실제로는 누구도 이 여인을 함부로 부리거나 해치지 못하게 보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업원으로 보냅니다. 정업원이 뭐냐면 남편을 잃은 후궁들이 출궁하여 여생을 보내는 곳입니다. 쉽게 말해 왕실 여인들의 은퇴처 같은 곳이죠. 이게 완전히 모순적인 조치 아닙니까? 노비로 만들어 놓고 보호한다? 이 모순 속에 세조의 복잡한 속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세조가 정순왕후에게 집과 식량을 보냈습니다. 왕비에서 노비로 떨어뜨려 놓고 이제 와서 먹을 것과 잠잘 곳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정순왕후가 어떻게 했느냐?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전부 거부했습니다. 이 장면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나중에 세조가 정순왕후를 끝내 이기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와 연결됩니다. 저는 세조가 정순왕후를 건드리지 못한 이유가 크게 5가지라고 봅니다.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순왕후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냉정한 이유입니다. 단종과 정순왕후 사이에는 아들이든 딸이든 자녀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조선의 왕위는 부자 계승입니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거죠. 만약 단종에게 아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가 왕위의 정당한 계승자가 됩니다. 세조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건 무력이 아니라 정통성에 대한 도전이에요. 사람은 죽일 수 있어도 명분은 죽일 수 없거든요. 단종의 아들이 살아있다면 언제든 그 아이를 내세워 복위 운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정순왕후를 살려둔다 해도 왕위를 위협할 씨앗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세조 입장에서 냉정하게 계산하면 이 여인은 정치적으로 무해한 존재였던 겁니다. 죽여봐야 얻을 것이 없고 죽이면 잃을 것만 많은 그런 존재요. 여기서 한 가지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 정순왕후에게 아들이 있었다면 저는 단언합니다. 세조는 주저하지 않았을 겁니다. 송현수도 죽이고 금성대군도 죽이고 사육신의 3조까지 멸한 사람이에요. 정치적 위협이 된다면 조카 며느리라고 봐줄 사람이 아닙니다. 정순왕후가 살아남은 첫 번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자녀가 없어서 정치적으로 무해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 여론과 민심입니다. 세조는 찬탈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카의 왕위를 빼앗고 충신들을 학살하고 동생까지 죽이고 이미 조정 안팎에서 원성이 자욱했어요. 사대부들 사이에서 세조에 대한 불만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복종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죠. 사육신의 복위운동이 그 증거입니다. 이 상황에서 생각해 보세요. 18살 소녀를 죽입니다. 그것도 아무런 정치적 행위도 하지 않은 아무 죄도 없는 전 왕비를요. 세조가 아무리 철면피라 해도
이건 감당이 안 됩니다. 사육신을 죽인 건 영모를 꾀했다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단종을 죽인 것도 나라의 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논리를 세울 수 있었고요. 하지만 아무 죄도 없는 소녀를 죽이는 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가 안 됩니다. 세조는 냉혹한 권력자였지만 동시에 매우 치밀한 정치가였습니다. 공포만으로 왕조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세조에게는 나는 나라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왕위를 이어받았다는 프레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소녀까지 죽여버리면 왕위를 되찾은 강한 왕이 아니라 여인까지 해치는 잔인한 폭군이 됩니다. 이건 세조가 절대 원하는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이유, 유교적 명분의 무게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유교적 윤리였어요. 충, 효, 의, 예. 이런 가치들이 나라를 지탱하는 기둥이었습니다. 왕위를 빼앗은 것까지는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죄 없는 조카 며느리까지 해쳤다면 그건 만고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되니까요. 세조가 아무리 실록을 고치고 기록을 통제하려 해도 이런 건 민간에서 이야기로 퍼져나가 영원히 남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정순왕후 자신의 태도, 그녀의 선택입니다. 정순왕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왜 세조를 막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는가? 정순왕후는 단종복위 운동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세조를 원망하는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결탁하지 않았습니다. 세조에게 어떤 청탁도, 어떤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동대문 밖 초암에서 시녀들과 함께 명주를 짜고 남편의 명복을 빌며 하루하루를 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있습니다. 세조가 보낸 집과 식량을 거부한 것. 이게 진짜 대단한 겁니다. 세조 입장에서 보세요. 정순왕후에게 집과 식량을 보낸 건 단순한 자비가 아닙니다. 계산이 깔려 있어요. 정순왕후가 세조의 지원을 받아들이면 그 순간 세조와 정순왕후 사이에 시혜자와 수혜자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세조는 자비로운 왕이 되고 정순왕후는 그 자비를 받는 처지가 되는 거예요. 이건 세조의 정당성을 강화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정순왕후가 이걸 전부 거부해버립니다. 단종이 영월에서 사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정순왕후의 나이 18이었습니다. 세조의 명으로 사약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영월에 파견된 관리가 단종을 죽였는데 공식적으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17 소년 왕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정순왕후가 어떻게 했느냐? 매일 아침 저녁으로 거처 뒤편 봉구리에 올랐습니다. 동쪽 강원도 영월 방향을 바라보며 통곡했습니다. 그 곡소리가 얼마나 처절했는지 산 아래 마을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정순왕후의 삶을 더 들여다보면 가슴이 미어지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동네 아녀자들 이야기입니다. 왕비에서 노비로 떨어진 정순왕후가 동대문 밖에서 끼니도 제대로 잊지 못하며 살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동네 아녀자들이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단종의 저주라 불렀습니다. 조카를 죽인 업보가 피부병으로 돌아왔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조를 진정으로 괴롭힌 건 저주가 아니었을 겁니다. 동대문 밖 초암에서 소복을 입고 조용히 살아가는 한 여인의 존재, 자신이 보낸 것을 전부 돌려보내는 그 단호한 침묵, 매일 아침 저녁으로
봉구리에 올라 영호를 향해 통곡하는 그 소리. 그것이 세조에게는 어떤 저주보다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순왕후의 존재 자체가 세조의 죄를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여인이 살아있는 한 세조가 무엇을 빼앗았는지가 매일 상기되는 겁니다. 죽이면 폭군이 되고 살려두면 자신의 죄가 눈앞에서 걸어 다니고 세조에게 정순왕후는 어떻게 해도 이길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세조가 죽은 뒤에도 정순왕후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종, 성종, 연산군, 중종. 왕이 4번이나 바뀌는 동안 정순왕후는 여전히 동대문 밖에서 소복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1521년 중종 16년 음력 6월 4일 정순왕후는 82세의 나이로 한 많은 생을 마감합니다. 15세의 왕비가 되어 18세의 남편과 영영 이별하고 그로부터 64년을 홀로 살았습니다. 64년이라는 세월을 단 한 번도 제거하지 않고 단 한 번도 남편을 잊지 않고 매일 동쪽을 바라보며 살다 간 겁니다. 장례는 대군 부인의 격에 따라 치러졌고 경기도 양주군, 지금의 남양주시 증언읍에 매장되었습니다. 세조에게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순왕후에게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잃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은 그 어떤 권력으로도 꺾을 수 없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가장 강한 왕 중 하나였던 세조가 가장 약해 보이는 한 여인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것도 그 여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정순왕후 송씨, 수학하고 40년에 태어나 1521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5세 왕비가 되었고 18배 모든 것을 잃었으며 82세까지 64년을 홀로 살았습니다. 사릉의 소나무는 오늘도 영월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정순왕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역사 속에 이런 여인이 있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세조가 정순왕후를 살려둔 진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숨겨진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